네, 안녕하세요. 스텝업 파트너스 이상학입니다. 커리어 택시 두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영상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촬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오늘 일과를 끝나고 퇴근길에 또 바로 2화를 좀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보니까 제가 세로로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약간 쇼츠 형식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일반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좀 보여서 지금 퇴근길에는 유튜브 비율에 맞게 가로로 휴대폰을 좀 거치를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주말까지는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퇴근길에 또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영상을 좀 틀었고요. 퇴근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명이나 포지션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는데 해당 포지션을 제가 추천했던 후보자가 경력상으로는 상당히 적합한 경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사팀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재직하셨던 회사도 본인들이 찾고 있던 타겟으로 하고 있던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 면접에서도 역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면 서류 면접은 합격하실 수 있는 정도뿐이었는데, 딱 한 가지 질문에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가지고 계시던 수많은 장점이 다 물거품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아마 모든 분들이 면접 과정에서 필수로 받으시는 질문이실 텐데, 바로 전 직장의 퇴사 사유죠. 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모든 신입이 아닌 이상 모든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받게 되시는 질문인데, 생각보다 퇴사 사유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전에 저도 후보자분들을 추천드리고 할 때 퇴사 사유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답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접을 보신 분도 퇴사 사유에 대해서 인사팀을 질문했을 때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사실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시잖아요. 크게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급여가 미지급된다거나 아니면 사업부가 통폐합돼서 없어졌다거나 등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으실 거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경험들,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겠죠. 또 개인적인 이슈는 아마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클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커리어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어느 특정 한 가지 요인으로 이직을 하신다기보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시죠. 회사 상황도 보니까 내가 계속 오래 일해도 뭔가 나에게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마침 그런 상황인데 상사나 기타 팀원들이나 주변인들과 관계도 좋지 않고, 월급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서 이직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요인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 전반적인 상황이나 산업군 자체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나, 혹은 나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뭔가 다른 더 좋은 환경, 혹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퇴사 사유를 조금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사와의 갈등이 있어서 퇴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그 상사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퇴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와서도 상사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네? 혹은 우리 회사 와서도 상사와 뭔가 의견 차이나 뭐 충돌이 조금 있으면 또 퇴사를 하겠네? 이렇게 사고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연차가 좀 지나신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잘 리드급으로 갈수록 특히 상사와 의견 조율이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뭔가 나의 상사와 좀 의견 충돌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회사에서 이런 부당함을 받았던 것이 상대방 회사에, 내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혹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 업무와 다른 일들을 시켜서 이직을 하게 됐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맡을 업무는 뭐 A라는 업무였는데 실제로 와보니까는 B라는 업무도 시키고 C라는 업무도 시키고, 그래서 나는 좀 더 내가 맡은 업무를 더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도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잘하는 분야의 집중성과 전문성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회사는 해당 포지션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직 변경이나 기타 다른 업무들을 또 부탁을 하거나 책임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뭐 지금 당장은 A라는 직무를 뽑지만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분이 나가시겠네? 라는 생각을 우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탈락을 시키지 않겠지만, 다른 뭐 역량적인 부분에서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셨다면 그 정도 퇴사 사유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퇴사 사유는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퇴사 사유는 결국 퇴사 사유와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이직 사유가 이게 맞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건, 내가 쌓고자 하는 커리어라는 건 한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 특히 신입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내가 가고자 하는 커리어 방향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처음 신입사원 때 가지고 있던 커리어에 대한 목표와 3년차 때 가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뭐 10년차 이상 시니어가 되었을 때 가고자 하는 목표는 계속 바뀌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사하는 이유는 내가 현재 회사에서 받았던 부당함이나 어떤 불편함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나는 내가 커리어 계획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내가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아주 한계가 보인다. 그런데 마침 내가 당신네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도 너무 좋고 많은 걸 배웠지만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좀 짜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퇴사 사유나 뭐 이직 사유가 무조건 솔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전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 입장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이분을
뽑아야 되겠다 라는 당위성을 이제 면접자 스스로가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큰 스토리 로드맵에서 분명히 당신네 회사를 가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커리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신네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직 이유는 되는데 그것만으로 회사가 뽑지는 않죠. 가장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내가 하고 싶은 커리어 성장 계획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냐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역량 면접이나 기술 면접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한 퇴직 사유와 이직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퇴사 사유라는 건 내가 현재 회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어서 마치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퇴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 회사에 이직을 지원을 하게 되었다 라는 뉘앙스를 주시면 안 되고요. 비록 그게 진짜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회사나 지원을 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회사 중에서 이제 당신네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 회사의 JD를 보면서 요구하는 역량, 그래서 내가 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맡을 수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직 사유를 만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면접관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도록 이게 또 논리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무조건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조금 포장이라 하긴 그렇지만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내가 제출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나 기타 역량들이 받쳐주면은 이직을 하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불합리함과 부당함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퇴사를 정당화시켜주진 않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퇴사를 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 피해를 입어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입사가 결정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퇴사와 이직 사유는 나의 커리어 전체 로드맵을 바탕으로 좀 구성을 해보시고, 절대 제가 재직하고 계신 회사,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사에 대한 험담, 이전 회사의 대표에 대한 험담, 이전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험담,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퇴사와 이직 사유를 잘 정리를 하시면 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커리어 택시 두 번째 시간으로 퇴사 사유를 좀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직을 하실 때 특히 이력서에도 보시면 이직 사유에 대해서 상사와의 갈등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유들을 적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력서에서 그런 사유를 적으실 바에는 아니 적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퇴사 사유와 이직 사유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은 제 의견을 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여러 가지 포지션들도 헤드헌터로서 많은 포지션들을 찾았고 했는데, 언제든지 이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